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도 금융 대혼재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의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금융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제 주가가 아시아 주식시장도 급습을 하는 바람에 일본 니케이 지수 12%, 한국 코스피 8% 하락에 비해서 나름 선방을 했다고 하는 홍콩 H지수, 그리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일본은 오늘 주가가 빠진 만큼 니케이 지수가 어제 빠진 11%를 만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거의 9%에 가까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일본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 어제 그렇게 후달리는 모습을 보였어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은 거의 오뚜기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지표가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오늘 코스피는 무슨 폭등이라는 말도 갖다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안스럽죠. 지금 3% 초반 정도의 상승세로 어제 8%가 빠졌는데 기본적인 출발 선상을 망각해버린 이 폭등각이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붙이는지, 그죠? 이거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에 취해버린 분위기 고스란히 이 주식시장에 갖다 대려고 하는 건데, 머리를 제대로 디밀어야지 차선 변경 사고가 없는 거지, 다짜고짜 이렇게 머리를 디밀면 그대로 크래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마무시 기관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주가 궤적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궤적이 타임별로 너무 일정하고 플랜이 딱 짜여진 동선 가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찝찝해 보이죠. 개인이 물론 저점에서 잡겠다는 승부수를 던졌기도 했겠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집어던지는 양이 어마무시할 텐데, 이걸 기관이 그대로 폭투로 던진 공을 몸을 날려서 포수가 막아내듯이 블러킹하는 듯한 장세의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 오늘은 이렇게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겠지만 내일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외국인 자본이 움직이는 텀이 빨라서 한국 시장에는 착륙이 아니라 그냥 무회 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금세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 코스피 장세는 어제 8% 하락이 무색할 정도의 또 다른 충격파가 연속적으로 터질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연계된 홍콩 H지수, 아시아 증시의 충격파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지수이기도 하죠.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5,8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5,700선으로 낙폭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홍콩 ELS 지수, 손실 규모가 재차 늘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5,700선까지 살짝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그닥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장세가 계속 유지되면 관련 ELS 손실로 파동을 한 차례 혹독하게 겪었던 국내 시중은행들은 손실 규모가 5천억에 이르게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초 주가 연계증권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팔아버린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고객들의 통장으로 인해서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 점차 홍콩 H지수가 상반기 지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궤적을 이어왔었는데요. 다시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거의 강번지를 맞고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죠. 국민은행 800억, 신한은행 900억, 하나은행 600억 정도를 손실 보장을 위한 충당금 환입을 했는데, 이게 다시 주가가 널뛰기 시작하게 되면 시중은행은 그대로 손실 눈덩이 밤탱이가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홍콩 ELS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 이게 다시 주가가 널뛰기를 시작하게 되면 시중은행은 그대로 손실 눈덩이 밤탱이가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홍콩 ELS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는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뭐 어찌 보면 주가가 빠지는 족족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 장사로 인해서 수익률이 2조가 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회수 불가능한 대출이 널려 있는 상태여서 홍콩 지수와 연관된 손실을 메우는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연체율을 넘어서 지금 회수 불가한 대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금융권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무려 1년 새 41% 정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마디로 돈을 떼이는 것을 말하는데, 4대 은행 추정 손실 여신 규모는 그 증가세가 110%에 이르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은행이 110%를 찍고 있고,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뒤를 이어서 하나와 우리가 있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6월 추정 손실액만 거의 6,200억 원에 이르러서 전년 대비 1,8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부동산 PF까지 겹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만기를 연장해주는 쪽으로 연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렇게 무대뽀 거의 배째라는 식의 대출 회수 불가 판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제로 즐비하게 줄을 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도 기업이려니와 시중은행이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손실을 메꾸기 위한 외국 증시의 변동성의 위험에도 걸려 있기도 하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 속에 고금리 사슬이 칭칭 얽혀있는 상황에선 개인이나 기업 대출 회수가 상당히 빡빡해질 수 있다는 지표가 회수 불가 비율이 41%가 늘었다는 건 이 건전성 부분에선 거의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시중은행에 이런 자금난이 닥쳐올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것도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건, 늘상 금융권의 위기는 이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등의 금융사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뱅크런 일어나네, 예금이 정말 위험하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잔뜩한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지금도 역시 이런 리스크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시중은행 상황도 가만히 뜯어보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선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7월 한 달 주택담보대출만 7조 6천억 늘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되기 전에 자금을 땡기자는 움직임이 본물처럼 터진 건데, 다른 한편으론 은행이 전달부터 2% 금리 앞세우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주담대 유치하기 위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런 추세는 거의 4월부터 지속이 되면서 한 달에 5조 이상 늘어버리는 그런 동선을 보이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어가는 주담대 견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실제 영업 현장 속에서는 오히려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뉘앙스 풍기면서 주담대 금리를 2%대까지 허들을 낮추니까 당연히 입구를 넉넉하게 열어두니 안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 게 지금 한 달 사이 7조 6천억이 된 거라는 얘기. 고스란히 이렇게 늘어버린 대출 파이만큼 집값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서울 불장이니 신고가니 최고점이라는 말이 풍문처럼 퍼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가뜩이나 한국 부동산 분위기 뻔하잖아. 그냥 조금만 들쑤셔도 얼마나 쉽게 자극을 받습니까? 다짜고짜 집을 사려는 움직임까지 포섭을 하게 되는 건데,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7월 중순까지 이런 조짐 보이다가 7월 말부터 다시 거래량의 움직임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출 물고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막상 사려 하니까 집주인들이 집값을 디립다 더 높여버리네. 가격 태그가 갑작스럽게 바뀌는데, 이 고물가 시대에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억 단위로 움직이는데 굳이 고점에 집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어붙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발 금융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식시장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은 8% 폭락하고 겨우 3% 오른 것으로 마감이 된 건데 정말 힘겨운 2500선 초반을 찍으면서 기관 매수가 충분히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도 보이는 장인데도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한 걸 보면 앞으로 집값 자체의 변동성은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깨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가뜩이나 최근에 집값을 끌어올린 펌프질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실체가 없는, 아니 집값 호재 1도 없는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고 있었던 건데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게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 자산시장은 스펀지입니다. 금융시장의 악재가 특히 고스란히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동산 자체의 말처럼 스피드는 느리지만 파괴력은 그 어떤 영역보다 울트라적인 기질이 있어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도미노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보셨죠? 한 방에 8% 이상이 빠지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유례없는 아주 독특한 궤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지없이 깨지는 양상의 가격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은 아주 확실해졌다는 얘기죠. 단지 다른 여러 지표를 볼 것도 없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앞으로 자산시장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초단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 게다가 자본시장에서의 은행권의 리스크 증가, 개인과 기업이 그동안 열심히 일개미처럼 끌어왔던 부채의 증식이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급작스러운 단절이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바로 가을로 접어드는 한국 집값의 현주소가 될 거란 얘기죠. 잘 지켜보시라. 하나씩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모든 게 변화가 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변화의 시점이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재에서 그 기이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틈새를 잘 노리시고 관망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기회 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국내 은행들 특히 시중은행이 이 주식 변동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청나게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 참 의외죠. 주식시장이 터지면서 곧바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연체율을 넘어서 회수율 불가라는 부실 채권의 증가 역시도 커다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고, PF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주담대와 연관된 부채 증가의 폭증은 집값이 올라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금융시장의 대변화로 엄청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집값이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박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